됐습니다.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 기념 완창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공연을 여러분 보러 오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시련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2월 달부터 지금까지는 뭐 공연 자체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공연을 한다 해도 정말 뭐 이렇게 관객 없이 하다가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거리두기, 객석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지금 보니까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그저께부터 이렇게 100명 넘게 환자들이 생겨나서 앞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게다가 50일이 넘게 지금 이제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우리한테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35년 동안 거치면서 겪었을 법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는 우리한테는 특별하게 고종이 승하하면서 그래도 명목상으로 있어왔던 조선 왕조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비록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웠지만 민주정부가 생겨난 새로운 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 1919년이니까 건국 100주년 기념을 했던 것이 작년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 되었으니까, 또 광복이 되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오늘이 바로 그 광복절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연은 사실은 3월 1일 날 하는 것이 제격이잖아요. 3월 1일 날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가 사정상 이렇게 미뤄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광복절 날이 되어서 뜻깊게 이렇게 공연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드리 그런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요, 사실은 이렇게 객석에 30분 조금 넘게 조촐하게 모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열기는 더 뜨겁게 생각되고 있고요. 이 공연은 지금 이제 그 추임새라는 우리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잘 정돈하고 다듬어서 유튜브에 올려질 테니까 객석, 지금 현장에 있는 관객은 좀 숫자가 적지만 이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고 생중계가 발달되어 있어도 모든 공연은 현장에 와서 직관하는 것, 이거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공연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축복받은 그런 공연 현장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경하 명창의 유관순 열사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열사가라는 게 그럼 어떤 거냐를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금방 사진이 나왔죠. 박동실 명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일제시대인데요. 저렇게 양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개화된, 그리고 저 눈썰미를 보시게 되면요, 예사롭지 않은 그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판소리 명창으로 굉장히 활약도 많이 하셨고 좋은 제자들도 많이 길러냈어요. 이분 제자 가운데서는 뛰어난 분으로서는 만정 김소희 선생이 계시고요. 또 장월중선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런 소리꾼이 계셨죠. 이분은 이제 판소리 심청가를 아주 잘하셨고요. 흥보가도 잘하셨고, 근데 판소리 열사가라는 작품을 직접 창작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분이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일본이 얼마나 우리에게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행사했던가, 그리고 그런 일제에 대항해서 우리가 가만히 순종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제에 항거했는데 그것을 작품으로 남기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작품이요, 열사가라는 그 작품입니다. 창작 판소리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가, 그 다음에 안중근 열사가, 안중근이 이제 저 할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고 감옥에 간 그분이시죠.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열사가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감상해야 될 이 유관순 열사가인데요. 요 앞에 이준, 또 안중근, 윤봉길 열사, 요것은 세 소리를 합쳐서 한 45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 유관순 열사가는 길이가 한 1시간 남짓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까 좀 지나갔지만은 이 장월중선 선생님께 이 소리를 가르쳤고요. 직접 우리 박동실 선생님한테 따복따복, 그때는 거의 15살 이렇게 먹은 소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이 소리 속에는 기왕에 본인이 배웠던 판소리, 춘향가나 심청가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결기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잘 배웠고요. 그분의 따님이신 정순인 명창에게 가르쳤지요. 그래서 정순인 명창은 바로 올해 국가가 지정하는 인간문화재가 되셨습니다. 흥보가로 되셨지만 사실은 이분은 바로 이 박동실제 심청가를 제대로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어머니한테 배운 흥보가, 또 박송희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흥보가를 문화재로 잘 지정하신 분입니다. 아까 사진이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열사가 음반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창작 판소리 열사가라는 음반인데요. 신나라 레코드사에서 만들었던 음반입니다. 이게 1993년에 제가 녹음을 주선했고요. 그리고 음반으로 만드는 것까지 갖고 녹음 현장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준 열사가, 안중근 열사가, 윤봉길 열사가, 요 세 소리는 이성근 선생님이 소리를 하셨고 정해천 선생이 북을 쳤고요. 바로 우리가 할 이 유관순 열사가는 정수님 선생님이 소리하셨고 이태백 선생이 그때 북반주였었습니다. 그때 7월 달에 녹음을 했던 걸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해 여름이요. 네, 이렇게 해서 열사가라는 것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는 박동실 명창이란 말도 잘 못 썼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제 왜 그랬냐? 박동실 명창이 이북으로 월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북을 한 바람에 이분 쓸 때는 박X실 이렇게 이름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걸 복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름 한 가지를 가리고 아주 조심스럽죠. 박동실 명창을 얘기하기 자체가 조심스럽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박동실 명창론을 쓰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두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뭐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끌고 가기도 했는데, 특히 박동실 명창은 북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음악극 활동을 뛰어나게 했고 벼슬자리도 높은 벼슬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피바다 가극 이런 거 있잖아요. 혁명 가극이라고 불렸던 거, 피바다, 꽃 파는 처녀, 이런 작품들은 박동실 선생의 지도 아래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그 뒤에 이제 민족 가극 춘향전을 만들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박동실 명창이 했던 작업들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판소리도 훌륭하게 했지만, 그러나 음악극이라는 장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신 그런 분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유관순 열사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든 이 박동실 명창,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이념적인 성향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관순 열사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도 이 사진이 바로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서대문 형무소, 경성 감옥이, 경성 재판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 마포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 서부지검이 있고 서부검찰청이 있고 서부법원이 있잖아요. 서부지방법원. 바로 그 자리가 옛날에는 경성 감옥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재판 같은 것들이 열렸고, 그리고 감옥 미결수건 기결수건 간에 지금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바로 뒤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다가 가뒀던 것이지요. 기결수. 그때 그 이 죄수 명부에 실렸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명 하면은 유관순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신장은 5척 6푼이라고, 그러니까 한 160 정도가 조금 안 됐던 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죄수 번호들이 이렇게 있고요. 요때는 이제 공주교도소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서울로 와서 항소법원을 했을 때입니다. 이게 1919년이지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죄수들은 사진을 옆사진하고 앞사진, 정면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찍는데요. 아마 이때는 모진 고문의 이 모습이 역력하게 이 속에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퉁퉁 부었죠. 서대문 형무소에 가게 되면은 이 유관순 열사가 있던 방에 역시 아주 좀 그 모진 고문, 뭐 여러 가지 요새 말로 하면 성고문까지 당했다고 그러니까 뭐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가 그해 9월에 감옥에서 순직을 하게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3.1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 행적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 열사가 가운데서는 가장 비분 관계도 많고, 그리고 처연하게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제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그러나 비분한 그리고 슬픈 이런 정서가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리고 완창판소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경하 명창은 1시간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소리를 여러분께 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김경하 명창은 사실은 인천이 자랑하는,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판소리의 명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김경하 명창하고의 인연은요, 거기 보시게 되면 2016년에 임방울 국악제의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때 심사위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단연 탁월하게 뛰어난 소리를 펼쳐 보인 분이었어요. 보통 여류명창은 이 높은 청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1활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소리는 잘 내는데, 그런데 낮은 소리에서는 기량을 잘 발휘 못하는 게 여류명창들의 어떤 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김경하 명창은요, 중하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낮은 소리, 낮은 청으로 소리를 잘 만드는데, 소리를 잘 아껴놨다가 높은 청으로 쫙 내주는데, 이게 수리성으로 내면서 높은 청으로 쫙 거침없이 나올 때 이 소리가 굉장히 전율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관순 열사가는 앞부분은 좀 낮은 청으로 쭉 이 서사가 진행되어 갔는데, 그때는 이제 유관순 열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이야기, 이화학당에 와가지고 공부했던 이야기, 또 어느 날 어느 휴일날 경복궁에 놀러 갔다가 비로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의 슬픔을 알게 되고 돌아와서 아주 침묵하는, 침울하게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에 가서 파고다 공원에 가서 만세 부르고, 그리고는 그 비분관계한 느낌을 갖고 고향인 목천, 천안이죠. 목천에 내려와서 아운의 장터에 와서 봉기를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이화학당에서 공부한 그런 베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와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는데, 만세 부르기 전날 밤에 거기 만성산인지 거기 가가지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내일 있을 그날이 근데 음력으로 3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양력 3월 1일이 3.1절이 있었다면 음력 3월 1일은 아운의 장터에서의 봉기, 유관순의 봉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세를 부르다가 헌병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일제 관원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서 모진 형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 대목은 정말 처절해서 듣기가 정말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양조로 불리는 내저가 무슨 젠고라는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앞에 이제 끌려간다는
심청가의 그 선인 따라가는 대목하고 거의 텍스트가 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내저가 무슨 증거는 춘향가에서 춘향이 옥중에 갇혀 있어서 부르는 그 아리아, 진양조의 아리아, 이것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아주 내저가 무슨 증거라고 아주 절규하듯이 하는데, 그 대목하고 같이 나가면서 감옥에서 느끼는, 감옥에서 그래도 만만하게 있지 않고 투쟁하는 그런 유관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특히 질러내는 상성이 돋보이고, 요거는 아마 김경화 명창의 하나의 어떤 소리 결을 상징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자랑할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김경화 명창의 소리를 감상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대목 더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극기를 다 가지고 오셨죠? 이따가 만세를 부를 때는 함께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적개심 같은 것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판소리의 아름다움도 즐기지만 역사의식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땅에서 광복의 이런 것을 즐기고 있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는 친일파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환기시켜주는 굉장히 뜻깊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나와서 이제 막 좀 전에 제가 리허설 할 때 들었는데, 단가, 철인가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흔하지 않은 단가긴 하거든요. 이 단가는 박헌봉 선생님 계셨죠. 이분이 일제 때도 활약했고, 그리고 뭐 해방되면서부터 판소리 또는 이 민속음악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름을 잘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국악 예술학교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직접 노랫말을 만드시고, 곡은 아마 제 생각에 박귀희 명창에 붙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철인가라는 단가를 먼저 들려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 유관순 열사가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벅찬 그런 감동의 노래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반주는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수석으로 계시는 홍석복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 이 정악단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민속악단 속성이 좀 더 강하고요. 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우리 김경화 명창이요, 소리도 잘하지만 상당히 학구열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책 내놓고 출판 기념회 하면서 북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와서 잠깐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춘향가를 먼저 냈고요. 춘향가는 이제 김세종제지요. 우리 선생님으로 맞으면 이게 여기 중요한 선생님 중에 제일 소중한 분이 성우양 선생님이신데, 성우양제 춘향가 그리고 성우양제 심청가를 책으로 내시면서 요 책 바로 밑에다가 정순인 명창한테 직접 배웠던 박동실제 유관순 열사가를 실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고 정말 뛰어난 감각이 있는, 이거는 소리꾼이 아니면은, 저도 책을 만들기도 하고 뭐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소리꾼이 아니면 만들기 어려운 작업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은 장단에 딱 맞게 노래를 잘라놨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노래들은 장단에 맞게 딱딱딱딱 끊어지지만, 어떤 노래들은 장단을 걸어가는 거죠. 엇걸어가는 것들. 이거를 여기에 딱 끊어놓은 것만 보면 확연히 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한 장단 먹고 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저 보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악보집은 아닌데도 보게 되면은 북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빼어난 책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그 안에 있어 왔던 잘못된 사설 같은 것들을 직접 고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그대로 배우지만, 성우양 선생님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여기 우리 정수님한테 배운 것들도 보게 되면, 옛날 선생님들은 그냥 그전 선생님들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뵀는데, 이분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기 김성민 선생이랑 상의를 많이 하고, 마침 국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상의해 가면서 노랫말을 잘 다듬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는 새롭게 만들어낸
김경아 본 박동실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부분 우리가 감동할 부분들도 많지만 직접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추임새도 주시고 만세도 같이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슬픈 대목은 함께 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아 명창 그리고 홍석복 선생님 함께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